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입니다. 오늘은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수학상에서 1학기 때 1차 고사 때, 중간고사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2차 부등식이고 기말고사 때에 가장 어려워하는 게 원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수학상 파트는 앞에는 뭔가 방정식 같고 그 다음에 뒤에는 도형의 방정식으로 이름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 약간 도형을 다루는 살짝 그 기하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1학기 때는 식을 다루고 2학기 때는 도형을 다룹니다. 그래서 도형을 다룰 때는 약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게 좌표 평면 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하나하나씩 찝어가면서 하면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앞에서 직선을 할 때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면은 한 점 과 기울기를 알면 된다고 했었어요. 요게 첫 번째 정의 방식이고 두 번째는 이거를 살짝 바꿔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직선이라고 하면 어떤 한 점 x1, y1과 기울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면 어떤 두 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에 딸린 그 직선의 방정식이 무조건 하나씩 나왔어요. 이렇게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y-y1 그 한 점을 빼고 그 다음에 기울기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점을 또 뺀 거 이런 식으로 써졌고 여기서는 마찬가지 방식으로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 있는 기울기를 두 점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x2-x1 y2-y1 네,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를 해서 방정식을 얘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직선에서 중요한 건 요거였어요. 이거 이렇게. 그래서 직선 같은 경우는 직선의 모양이 정확하게 한눈에 딱 드러나도록 보이는 것이 이게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직선의 방정식에서만 y는 mx 플러스 n과 같이 1차 함수의 형식하고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거 얘를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형은 그냥 한쪽으로 쫙 다 몰아버린 거 by 플러스 c는 0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쫙 다 몰아버리고 는 0으로 만들어버리면 일반형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한 이런 형식들을 원의 방정식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얘기를 할 때는 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원은 일단은 어떤 한 점에 대해서 이 한 점에서부터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은 점들의 좌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고정을 하면 여기 있는 걸 컴퍼스로 돌리듯이 이렇게 쭉 좀 잘 그려볼게요. 여기서 쭉 잘 그리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점에서부터 일정한 거리에서 점을 하나씩 이렇게 여러 개를 찍어본 거예요. 점을 찍다가 이거를 무한개 찍다가 보면은 이렇게 막 하염없이 찍다가 보면은 점이 빽빽해져가지고 이렇게 곡선을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원 하면은 일단 기준점이 되는 점이 하나가 존재해야 되고요. 이러한 기준점을 원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심. 그 다음에 얼마만큼 떨어진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리가 각각 일정하기 때문에 요 떨어져 있는 거리를 이렇게 r이라고 하고 이런 걸 반지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원은 처음에 애초에 정의를 할 때 중심이 있고 거기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졌다. 그러니까 중심과 떨어져 있는 거리. 다시 말하면 중심과 반지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 하면은 중심하고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중심과 반지름이 한눈에 딱 드러나도록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한눈에 그 도형의 성깔이 잘 드러나는 걸 표준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표준형에 대해서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조금 이렇게 크게 키울게요. 이런 식으로 좀 크게 키우고 여기서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x1, y1 이렇게 놓고 반지름을 r이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이 점들을 제각각 x, y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x1, y1이라고 하는 건 고정점이고요. 이 x, y는 아직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 뭔가 굉장히 움직여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얘기를 해요. 사실 이게 도형의 자취 방정식 할 때 여기 x, y라고 논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여기 있는 이 x, y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점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거리가 r로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점들의 모임입니다. 점들의 모임. 그럼 그 점들의 모임에 대해서 여기 있는 거에서 x, y와 x1, y1 이거는 x, y와 x1, y1의 일정한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거를 루트한 거. 루트한 거가 애초에 이 반지름이라고 하는 일정한 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r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원의 방정식을 쓸 때는 뭐 루트라는 건 사실 일반적으로 방정식에 들어가든 뭐 함수에 심지어 들어가든 여러분들의 고2 때 무리함수를 배우긴 했는데 고1 2학기 수학하에서 무리함수를 배우게 되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루트는 가급적이면 배제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루트를 배제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형식으로 r제곱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요런 거를 갖다가 이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준형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일정한 거리인 반지름인 r은 원래 루트였던 거를 갖다 제곱을 해서 r제곱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여기 는 한 다음에 오른짝에 있는 이 모양을 갖다가 그대로 반지름이라고 쓰면 안 되고 루트를 한번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은 2다 라고 하면은 중심은 여기 있는 게 여기 빼기 뒤쪽 뭐 예를 들면은 이거는 집어넣어서 0이 되는 쪽을 얘기를 하는데 그 1,1에 해당하는 게 이게 원의 중심이 될 거고요. 원의 중심이 되는데 여기 있는 거 요 옆에 있는 이 반지름은 2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2를 루트해서 반지름은 루트이다 라고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요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냥 r을 2네 여기 있는 거 갖다 써서 이렇게 그대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루트를 해서 써야 맞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은 이와 같은 식으로 쓰고요. 만약에 중심이 원점이다 그러면 a, b가 0, 0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식으로 쓸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접선을 하다 보면 중심이 원점인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기본 유형에서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하나하나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방정식은 두 번으로 나눠서 좀 천천히 할 거예요. 천천히. 그럼 중심이 1,2고 점 4,-2를 지나는 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중심을 주어졌으니까 여기 있는 거 한 점을 알 거고 근데 요 원의 방정식의 반지름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중심을 표기해주는 식과 반지름은 모르니까 r제곱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4,-2는 요 원이 지나는 점이기 때문에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이 중심에 해당하는 1,2는 이 원을 지나는 점이 아니에요. 그냥 고정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중심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대로 집어넣는 이런 불상사는 없어야 돼요. 여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여기다가 4,-2는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할 때는 대입만. 네,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은 r제곱이기 때문에 r은 5, 3대4세요. 피타고라스의 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r은 0보다 크기 때문에 원래 방정식을 푼다면 이와 같은 식으로 붙여줘야 되지만 이게 방정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방정식이 아니라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사실 말을 안 해도 이걸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r은 항상 0보다 큽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줘도 원에서는 괜찮아요. 원에서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토를 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면 이번에는 지름의 양끝점을 알려줬어요. 원에서 지름의 양끝점을 알려줬어요. 이렇게. 그러면 지름의 양끝점이니까 원 하면 중심을 알아내고 반지름을 알아내기만 하면 표준형의 방정식에 집어넣어서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원의 중심에 해당하는 얘는 두 점 A, B의 중점이 되겠죠. 중점에 해당하는 게 중심이 된다. 그래서 중심에 해당하는 점의 좌표 이거는 중점을 해보면 이거는 냅다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눈 거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45 그 다음에 4, 2 네, 이런 식으로 중심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인 r을 알아내야 될 건데 r은
여기 중심의 좌표를 알아냈기 때문에 중심과 나머지 한 점, 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지름을 구한 다음에 지름에 딱 반을 한 게 요게 반지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뭐 저는 여기 있는 이 점 B와 중심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이거를 놓을 때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거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거의 제곱을 루트한 거 이렇게 쓰면 되기 때문에 반지름을 루트한 거예요. 이렇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 3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을 한 다음에 루트를 해준 거니까 루트 18? 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원의 방정식에 해당하는 거는 중심을 x와 y에서 각자 빼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뒤에는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루트 18의 제곱을 해서 18로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뭐 간단하죠? 표준형하면은 뭐 원의 방정식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야 되니까 원 했을 때는 중심하고 반지름을 알면은 끝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심하고 반지름을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중심이 직선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두 점 2,3, 그 다음에 0,2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건데, 이거는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요 두 점을 두 점의 중점이 중심이 아니요가 안 돼요. 원을 그렸을 때 두 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라고 하면 두 점의 중심이 당연히 요 원의 중심이랑 똑같이 두 점의 중점이 되겠지만, 만약에 이 점이 요거랑 여기 이런 식으로도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두 점의 중점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현 위에 있는 점, 뭐 이것밖에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알아낼 때 중심이 직선 여기 있는 y는 x-1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중심을 만약에 a, b라고 이렇게 놓는다면 여기 있는 a, b라고 하는 이 점은 이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b는 a-1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바로 또 얘기를 해주면 a, 그 다음에 b는 a-1이니까 a-1로 이렇게 중심을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y x-a의 제곱 플러스 y-a-1의 제곱, 여기 원 집어넣을 때는 이 좌표 전체를 여기 괄호치고 집어넣는 걸 추천드려요. 대입할 때는 항상 이게 항이 하나가 아닌 나머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괄호를 해가지고 집어넣어줘야, 여기 마이너스를 여러분들이 이거 대입하다 이렇게 많이 해요. y-a-1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괄호를 쳐서 집어넣게 되면 여기 뒤에 있는 1의 개수는 1의 앞에 있는 부호는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전체를 쓰다가 보면 이거는 아래 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방정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점이 두 개가 주어졌으니까 너 어디까지 있는 거냐? 네, 그래요. 여기 점이 두 개가 지워졌으니까 여기 있는 걸 2,3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2-a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거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방정식 한 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있는 거는 0,1 0,1을 이 전체의 식에다 대입을 했을 때 0 마이너스 a의 제곱 대입할 때는 대입만,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제곱, 이거가 r의 제곱입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문자 두 개, 식 두 개니까 이 두 개를 연립을 하면 풀 수 있겠죠. 요 두 개를 전체적으로 연립을 해주면 요 a의 값은 뭐가 나오냐, 요거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했던 그냥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바로 그냥 계산해서 쓸게요. a는 2, 그 다음에 r제곱이 4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구하려고 하는 원의 방정식은 a를 갖다가 원래 있던 자리에다가 대입을 해서 전체를 정리해주면 a에서 1 빼면 1이니까 y-1의 전체 제곱 해주고, r제곱이 4니까 그냥 그걸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이런 꼴로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변의 원의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네, 요거는 뒤에서 배울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이용을 해서 집어넣어서 풀 수도 있고요. 만약에 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점의 원이니까 원은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면 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심은 모르니까 a, b라고 그냥 놓습니다. 그리고 반지름도 심지어 모르니까 반지름은 r입니다 라고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사실 요 중심에서 해당하는 중심에서 a까지, 그 다음에 중심에서 b까지
중심에서 C까지의 요 거리가 제각각 다 반지름 R로 똑같기 때문에 요거는 이 두 개씩 뭉쳐가지고 해주시면 됩니다. 중심에서 A까지의 거리 하나, 그 다음에 요게 중심에서 B까지의 거리와 같다. 이러면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근데 2차식이니까 원은 2차로 돌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B와 중심 사이의 거리와 여기 중심과 C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고 적어도 두 개는 풀어주셔야 이런 식으로 전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중심의 좌표를 이거를 갖다가 P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점 P에 대해서 AP 제곱은 BP 제곱이 되고요. 요거는 또 마찬가지로 CP의 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은 여기 있는 AP랑 BP랑 서로 제곱한 거 요거를 얘기를 해주게 되면 AB 라는 거 A, B에서 제각각의 점의 좌표를 냅다 다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B-0이니까 B의 제곱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요게 AP 제곱인데 요거는 BP 제곱으로 갖다 써주게 되면 A-1의 제곱 플러스 B-8의 제곱. 네,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뭐 이거 정리하면 되는데 사실 정리할 때도 되게 간단해요.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 플러스 B제곱. 굉장히 항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어차피 다 소거돼서 없어집니다. 간단하게 16 B 더하기 88에 64 이렇게 되는데 A제곱 양쪽에 한 개씩 B제곱 양쪽에 한 개씩 이렇게 있으니까 요 A와 B를 갖다 그치. 네, 이렇게 되면 많아요. 그래서 A와 B를 갖다가 적당히 왼쪽으로 넘기고 양쪽을 적당히 나눠주게 되면 A 플러스 2B는 7이라고 하는 첫 번째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면 A-1의 제곱 플러스 B-8의 제곱. 요거는 A, BP죠. BP가, CP랑 똑같다로 이용을 해서 해주면 되니까 A-4의 제곱 플러스 B-7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똑같이 전개를 해주면 3A-B는 0이 나온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 두개 식 두개 해서 연립을 해서 풀었을 때 A는 1 B는 3이라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럼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중심의 형식에 맞춰서 써주고 여기에서 반지름만 알면 되는데 이 반지름에 해당하는 거는 AP, BP, CP 요거를 제곱한 거를 루트한 거까지 해서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되니까 1,3을 여기다 집어넣든 여기다 집어넣든 여기다 집어넣든 아무데나 집어넣어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일 간단한 게 여기 있네요. 여기. 그러면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세 번째 식은 R제곱에 해당하는 거는 A를 집어넣으면 1 플러스 3의 제곱이고 B를 집어넣으면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3대 4대 5다. 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R제곱이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5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원의 방정식이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볼 거는 이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인데 원의 방정식의 특색이 잘 드러난 표준형. 표준형은 위에서 했다시피 지금 원을 하는 거니까 원의 방정식 이건 따로 안 쓸게요. 이거는 원의 중심에 해당하는 A, B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인 R이 정확하게 이렇게 써지는 거를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한쪽으로 그냥 냅다 다 몰아놓은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냅다 다 몰면 이 전체를 갖다 쫙 전개를 하는데 일단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by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이다 라고 굉장히 복잡하고 긴 식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일반형이라는 걸 표시를 했을 때는 어쨌든 한쪽으로 쫙 다 몰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x에 대한 거를 살펴보면 x에 대해서 2차, 1차 하나씩 있고요.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2차, 1차 이렇게 하나씩 있기 때문에 그 이외 깍두기는 그냥 하나로 몰아서 상수처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수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전체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라고 한 다음에 플러스 라지 ax 플러스 라지 by 플러스 나머지 깍두기 c는 0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요거를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막바로 끝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표준형으로 다시 돌릴 수도 있어야 돼요. 표준형을 일반형으로도 만든 게 이게 그냥 한쪽으로 몰아넣고 는 0 이것만 친 거고요. 다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만들 때 완전 제곱골 형식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반지름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우변에 이게 온전히 존재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표준형으로 돌렸을 때 오른쪽은 이렇게 온전하게 나왔는데 만약에 왼쪽은 온전히 나왔는데 만약에 오른쪽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건 반지름의 제곱 형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원의 방정식이 안 된다 이거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다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여기 있는 식을 쫙 나열을 하는 것보다 그냥 일반형을 하나를 예를 들어가지고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은 0. 이거를 원의 방정식으로 바꿀게요. 원의 방정식으로 바꾸면 x쪽 따로 여기서 x끼리만 따로 완전 제곱골의 형식을 만듭니다. 그러면 8의 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준다. 이렇게 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y쪽도 따로 이거에 완전 제곱골에 필요한 거를 더해주고 빼준다.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나머지 깍두기 상수를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완전 제곱골로 바꿀 거는 x랑 y 각각이고요. x랑 y가 섞여서 들어가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고등수학에서는 안 하고 고급 수학에서 이제 원의 방정식 이걸 2차 곡선에서 이걸 회전하게 되는 이런 거는 회전을 의미를 해요. 근데 회전은 고등학교 수학에서 일반적으로는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 x 따로 y 따로 항상 이렇게 분리할 수 있게 나와요. 그럼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완전 제곱골의 형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깍두기 여기 16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 이거를 갖다가 오른쪽으로 죄다 몰게 되면 이거는 14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주어져 있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에 의해서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4,1이다. 근데 여기 반지름은 14다? 네, 14 아니에요. 여기서 루트 14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보통 그리고 중심의 좌표 얘기할 때는 좌표를 얘기할 때는 여기다 등호를 붙여가지고 하진 않아요. 식을 쭉 전개할 때 빼놓고는 그냥 좌표 얘기할 때는 옆에다가 그냥 붙여서 쓰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은 이 R은 라고 이렇게 등호를 집어넣어서 쓰게 됩니다. 이렇게 써주는 게 매너인데 사실 이렇게 정확하게 지키지 않아도 괜찮긴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할 거는 요 일반형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 요 일반형의 표현 여기에서 요게 원이 될 조건에 대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를 완전 제곱골로 바꾸게 되면 완전 제곱골로 바꿀 때 x제곱 플러스 라지 ax 플러스 라지 a의 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준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y도 똑같이 해줍니다. 4b 제곱 마이너스 4b 제곱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 깍두기인 c를 써주게 되면 요 전체식은 완전 제곱골에 해당하는 거를 갖다 다 묶었을 때 x 플러스 2분의 a의 전체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y 플러스 2분의 b 전체 제곱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다 나머지 깍두기를 넘기게 되면 4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 이런 식으로 전체가 완성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중심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요 반지름에 해당하는 게 식이 잠깐 복잡해요. 반지름에 해당하는 거는 이거는 루트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좀 판별식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문자가 두 개 제곱인 게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달라요. 요게. 그래서 이 전체를 갖다가 반지름을 써놓으면 중심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어요. 이게 아무거나 되어 있어도 상관없지만 반지름에 해당하는 이거는 요게 항상 0보다 클 때만 원이 되기 때문에 반지름이 생길 이 주어져 있는 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이게 원이 될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거는 이렇게 요 반지름이 0보다 클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루트나 아니면 분모에 있는 4나 이거는 0보다 클 때 작을 때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어차피 곱해버리면 되잖아요. 제곱하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라지 a제곱 플러스 라지 b제곱 마이너스 4c 이게 0보다 크기만 하면
이러면 1이 되고요. 0일 때도 1 안 돼요. 0이거나 아니면 혹은 0보다 작게 되는 그런 경우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이 안 된다. 그래서 일반형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몇 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몇 개냐, 일반형 하고 이렇게 두 문제만 풀어보면 돼요. 그럼 여기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일반적으로 그 원의 방정식에서 이 주어져 있는 그냥 막 주어진 거잖아요. 이 막 주어진 거를 갖다가 완전 제곱꼴의 형식으로 어떻게든 바꿔볼래? 라고 하는 식으로 시도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법은 뭐 똑같아요. x 있는 것들을 한껏 쭉 몰아놓고 얘가 완전 제곱꼴이 되기 위한 식을 나머지 식을 더해주고 빼준다.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2ay 한 다음에 요거는 이 가운데 있는 2a의 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주면 되기 때문에 a제곱을 더해준 다음에 a제곱을 빼줍니다. 그 다음에 잊지 말고 나머지 깍두기들을 해결을 해주시면 이렇게 전체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x-2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 플러스 a의 제곱 이거를 해주면 나머지 것들은 다 오른쪽으로 넘기게 되면 a제곱만 마침 이렇게 딱 남네요. 이렇게 해줬을 때 중심 의 좌표에 해당하는 거는 2,-a가 되는데 요게 문제의 조건에서 b,-1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a는 1, b는 2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 R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 a제곱을 갖다 루트한 거니까 요거는 루트 a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절대값 a가 되기 때문에 반지름은 1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절대값까지 굳이 간 거는 요 a가 좌표에 해당하는 놈이기 때문에 얘가 0보다 작을 수 있어요. 물론 a가 0보다 작더라도 a제곱은 0보다 크기 때문에 반지름은 항상 0보다 큰 값만 나와서 1이 될 조건은 만족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한 줄 꼭 써줘야 돼요. 그래서 답은 a는 1, b는 2, r은 1이구나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 도형 이렇게 방정식이 또 막 주어졌어요. 막 주어지면 일반형이다 는 0으로 이렇게 했을 때 원을 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거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일반형은 표준형으로 먼저 바꿔놓고 생각하는 게 대다수의 경우에서 굉장히 편합니다. 원의 방정식을 그냥 그대로 일반형을 놓고 쓰게 되는 경우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 이외에는 대부분 이게 편합니다. 사실 직선의 방정식은 표준형보다는 일반형이 편해요. 일반형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기도 편하고 두 직선 간의 그 위치관계 평행일 때 일치할 때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날 때 이거를 얘기할 때도 그 일반형이 굉장히 편한데 원은 표준형이 대부분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냅다 이렇게 다 완전 제곱꼴의 형식으로 바꿔줘요.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등등 상수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x-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k 플러스 9 아니지 9 마이너스 k가 요런 식으로 전체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반지름에 해당하는 거는 요거를 루트한 거지만 뭐 루트는 그렇게 굳이 크게 필요가 없고 k라는 식 자체가 여기 있는 9-k라고 하는 게 이게 양수이기만 하면 전체는 다 1이 됩니다. 요거를 굳이 이렇게 돌려놨는데 이 전체를 갖다가 앞에서 했던 여기 이와 같은 형식으로 전부 다 맞춰가지고 써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원의 방정식 표준형에서는 1이 될 조건은 이거다 하고 여기 밑에 있는 이 빨간식을 외우는 것 자체도 무의미합니다. 어차피 완전 제곱꼴을 만들어 놓고 나면 그 이외의 것들은 무조건 다 반지름에 해당하는 놈이 되기 때문이에요. 최대한 저는 공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 많이 외울수록 좋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소한만 외워서 이거를 어디에다 집어넣어도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제가 강의하고 있는 목표입니다. 이렇게 K값은 9보단 요거 9가 아니네. 아이고 아까 지워졌구나. 마이너스 1 여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여기 있는 거는 네 이렇게 역시나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졸지 않고 다 열심히 잘 듣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써주시기만 하면 되고, 결과적으로는 뭐 요게 답입니다. 이렇게 K값은 10보다 작게 만들어 놓으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혼자 풀 때는 저는 가급적이면 오른쪽에 있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 앞에 음수를 안 두려고 해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 앞에 음수를 두지 않고 항상 뭐 오른쪽에다 넘겨놓은 다음에 이거는 10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는 이러한 과정이 생각보다 음수 처리를 안 해줘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수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답을 써줄 때는 이렇게 K는 10보다 작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그 어순과 똑같이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이게 조금 더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풀 때와 답을 쓸 때는 뭐 어차피 이 두 개를 갖다가 내가 편할 대로 계산을 할게 라고 하는 이 단련되어 있는 이 과정이랑 남이 편하도록 보여주는 과정은 이렇게 한번 순화를 해서 이 전체로 써주게 되면 조금 더 좋습니다. 이게 네, 그러면 원의 방정식에 해당하는 거는 오늘 좀 많이 했네요. 30분 30분 했는데 30분 안쪽으로 꺾고 싶었는데 좀 실패했어요. 여기 있는 거는 나머지 이제 그 뒤에서 할 거는 그 원에서 지금 일단 원의 방정식의 파트에 해당하는 거는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그 다음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이게 원의 방정식의 전체 일단 첫 번째 파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 그 다음에 원의 접선의 방정식, 이런 식으로 한 4가지 정도를 갖다가 더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도형에 해당하는 거는 사실 생각보다 이게 여러분들 일단 그 기말고사 같은 그런 간단한 단순한 시험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응용되지 않고 그대로 돼요. 근데 그대로 돼도 원의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미끄러지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을 대할 때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이용해서 표준형을 구한다 라는 거에 온 초점을 다 맞춰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게 그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